여러분, 요즘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느끼시죠? 햇살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내 입는 가을 옷이 어떤 건 여러분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지만 어떤 건 오히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옷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요, 패션은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옷차림은 곧 내 품격, 내 자신감, 내 존재감이 됩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와 세련됐다는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괜히 더 늙어 보이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명품도 화려한 장식도 아닙니다. 바로 가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을에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차림, 그리고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는 패션 법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스스로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칙칙한 전신 검정, 장례식장 패션의 함정입니다. 가을 되면 가장 먼저 꺼내 입는 색이 뭘까요? 바로 검정입니다. 왜냐고요? 무난하고 때도 안 타고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정은 날씬해 보인다는 말도 있죠. 맞습니다. 검정은 체형을 어느 정도 감춰주고 편안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신 검정은 가을 패션의 최악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얼굴빛을 칙칙하게 만들고 전체 분위기를 무겁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장례식장 패션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옷장을 열 때마다 검정 옷부터 찾으시는 건 아니신가요?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말입니다. 패션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계 인플루언서 안나 윈투어는 전신 검정은 너무 우울해 보인다. 마치 장례식 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흥미롭습니다. 검정 옷은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공격적이고 차갑게 보이게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입은 검정이 오히려 남들 눈에는 차갑고 늙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정은 빛을 완전히 흡수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얼굴 주변에 그림자를 만들어요. 특히 턱 아래쪽과 목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한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효과는 더 강해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김모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검정 일색이었어요. 검정 니트, 검정 바지, 검정 신발, 검정 가방까지. 그런데 단순히 상의를 다크 네이비로 스카프만 카멜 컬러로 바꿨을 뿐인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네이비, 짙은 브라운, 차콜 그레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전히 어둡지만 따뜻하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특히 네이비는 검정보다
훨씬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네이비는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 색이에요. 비즈니스 자리에서도 검정보다 네이비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짙은 브라운은 가을의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웜톤 피부에 잘 어울리고 어떤 액세서리와도 조화롭게 어울려요. 차콜 그레이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검정보다 부드럽습니다. 쿨톤 피부에 특히 잘 맞고 도시적이고 지적인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날씬해 보이려고 검정 옷만 고르다가 정작 늙어 보이는 인상만 남긴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가을 전신 검정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낡고 늘어진 니트, 방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옷이 있죠. 그거 바로 니트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가을스럽다는 느낌을 가장 잘 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몇 년째 입은 낡고 늘어진 니트를 그대로 꺼내 입는 순간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방치로 보입니다. 어깨가 처지고 소매가 늘어나 있고 보풀이 여기저기 올라온 니트. 입는 분은 편하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은 한눈에 느낍니다. 아, 저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혹시 여러분 옷장에도 이런 니트 한두 벌은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입을 만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아까워하시는 그 니트 말입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 아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패션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패션 심리학에서는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신호라고 합니다. 옷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반대로 낡고 늘어진 옷은 무심함과 피로 때로는 체념까지 읽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사람이 새 니트를 입었을 때와 낡은 니트를 입었을 때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낡은 니트를 입었을 때가 평균 8세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8세,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실루엣에 문제가 있어요. 늘어진 니트는 어깨선을 무너뜨리고 몸의 라인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어깨선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기운 없고 늙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늘어진 소매는 팔을 더 굵어 보이게 하고 전체적인 비율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보풀의 문제입니다. 보풀이 올라온 니트는 관리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 꾸며도 보풀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색상의 변화입니다. 오래 입은 니트는 원래 색상보다 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검정은 희미하게 변하고 밝은 색은 누렇게 변색되죠. 이런 색상 변화는 얼굴빛까지 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이 니트를 입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 니트가 아니더라도 관리된 니트는 몸을 단정하게 감싸고 얼굴빛을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니트는 얼굴까지 늘어져 보이게 만듭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보풀이 있는 니트는 과감히 정리하고 심플한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니트를 준비하십시오. 색상은 베이지, 올리브, 네이비, 버건디처럼 가을과 어울리면서도 피부톤을 살려주는
컬러가 제격입니다. 특히 베이지는 피부를 환하게 보이게 하는 마법의 색상이에요. 웜톤 피부에 특히 잘 어울리고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올리브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네이비는 안전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이고 버건디는 깊이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니트를 고를 때는 핏도 중요합니다. 어깨선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소매 길이는 손목뼈 바로 위까지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길면 손이 짧아 보이고 너무 짧으면 어색해 보입니다. 목 라인도 고려해야 해요. 목이 짧으신 분은 V넥을, 목이 긴 분은 라운드 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터틀넥은 목이 긴 분에게만 어울리고 목이 짧으면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니트는 추억으로는 남길 수 있어도 패션으로는 오래 남길 수 없습니다. 올가을 낡고 늘어진 니트는 반드시 옷장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려한 패턴. 젊어 보이려다 늙어 보입니다. 가을만 되면 꽃무늬, 큼지막한 패턴 옷을 꺼내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밋밋하면 늙어 보일까봐 화려해야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옷을 고를 때 이거 너무 밋밋한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꽃무늬 블라우스나 큰 도트 무늬가 화려한 프린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패턴은 나이를 가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이를 부각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큰 무늬가 얼굴, 주름, 피부톤의 탁함까지 그대로 끌어내기 때문에 세련됨이 아니라 촌스러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톤이 고르지 않아지고 질감도 달라지죠. 이때 복잡한 패턴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패턴이 피부의 변화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더 복잡해 보이고 주름이나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실제로 패션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여성이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와 단색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사진을 비교했더니 꽃무늬일 때가 평균 6세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패턴의 크기와 나이, 인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패턴이 클수록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얼굴 근처에 있는 큰 패턴일수록 그 효과가 더 강했습니다. 패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한 패턴은 상대방에게 과잉 노력의 신호를 준다고요. 즉, 젊어 보이고 싶어서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오히려 품격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또한 복잡한 패턴은 시선을 분산시켜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보다 옷의 패턴에 먼저 눈이 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나 미소 같은 매력적인 부분은 가려지고 패턴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큰 무늬 대신 잔잔한 체크, 은은한 스트라이프, 단색 니트를 활용하십시오. 패턴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가을색과 만나면 멋부린 티가 아니라 품이 있는 세련됨으로 보이게 됩니다. 패턴 선택의 황금 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패턴 크기는 동전 크기 이하만 허용하세요. 둘째, 색상 개수는 최대 2가지까지만요. 셋째, 대비는 너무 강한 대비는 피하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패턴들을 말씀드리면은 가는 스트라이프는 세로 줄무늬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세로 스트라이프는 키를 커 보이게 하고 몸매도 슬림해 보이게 해요. 작은 도트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잔잔한 체크는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만약 패턴을 꼭 입고 싶으시다면 상하 중 하나만 패턴으로 하고 나머지는 단색으로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 체크 셔츠를 입으신다면 바지는 단색으로, 꽃무늬 스카프를 하신다면 옷은 단색으로 하는 식으로요. 여러분, 젊어 보이려고 화려한 패턴에 의지하는 순간 그건 젊음이 아니라 나이를 강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올가을 큰 무늬 옷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청소년풍 아이템. 젊어 보이려다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가을이면 시장이나 쇼핑몰에 꼭 보이는 옷들이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반짝이는 스팽글 티셔츠, 알록달록한 레터링 후드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옷을 보면 나도 좀 젊어 보이자 하고 한 번쯤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에이지리스 패션이라고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스타일을 입자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으면 젊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이런 아이템을 입는 순간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패션은 나이를 속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를 품격 있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청소년풍 옷을 억지로 걸치는 순간 세련됨은 사라지고 어색함만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옷차림이 나이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자기 나이를 부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젊음을 얻기보다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패션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보는 사람이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이와 옷차림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상도 어색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찢어진 청바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지만 나이 든 분이 입으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반짝이는 장식이나 화려한 레터링도 마찬가지예요. 젊음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나이를 더 부각시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패션업계에서는 나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 나이대에 어울리는 스타일과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젊은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패션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청바지를 입더라도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고르고 티셔츠 대신 심플한 셔츠나 니트를 매치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볍게 걸치는 재킷 하나만 하면 젊은 티가 아니라 품격 있는 젊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젊은 스타일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트렌드를 100% 따라하지 말고 30% 정도만 반영하세요. 기본은 클래식하게 두고 디테일에서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소재의 업그레이드로 젊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 대신 고품질 다크 데님에 세련된 상의를 매치하세요. 다크 네이비나 인디고 컬러의 깔끔한 스트레이트,
진의 화이트 셔츠나 베이지 니트를 입으면 젊으면서도 품격 있어 보입니다. 크롭티 대신 적당한 길이의 니트에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으시면 됩니다. 허리선을 높여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실루엣이 만들어집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하이테크 스니커즈 대신 미니멀한 화이트 스니커즈나 깔끔한 베이지 운동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탠 스미스나 컨버스 같은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아요. 액세서리도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클래식하고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선택하세요. 진주 귀걸이나 심플한 금속 팔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젊어 보이는 패션은 결국 나를 더 늙게 만듭니다. 진짜 멋은 나이에 맞는 단정함에서 나옵니다. 올가을 청소년풍 아이템만큼은 꼭 피하십시오. 5번째, 너무 큰 사이즈, 너무 꽉 끼는 옷핏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을 옷을 고를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이즈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첫째, 너무 큰 옷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편하니까, 체형을 가려주니까 하면서 박시한 니트, 헐렁한 바지, 큰 코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옷은 오히려 몸을 왜소하게 만들고 당당함 대신 옷에 묻힌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선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어깨선이 원래 어깨보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고 자세가 구부정해 보여요. 또한 소매가 너무 길면 손이 짧아 보이고 바지가 너무 길면 다리도 짧아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인 효과예요. 큰 옷을 입으면 본인도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옷 안에서 몸이 묻힌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너무 꽉 끼는 옷의 문제점입니다. 슬림해 보이려면 딱 맞게 입어야지 하고 고르지만 배나 팔뚝, 목선이 도드라지면서 불편한 인상을 줍니다. 몸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하니 자연스러운 여유도 사라지고 결국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꽉 끼는 옷의 또 다른 문제는 숨어있던 단점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체형 변화를 숨기려고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특히 허리 둘레나 팔뚝 부분이 조이면 살이 밀려 나와서 더 통통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져요.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고 앉을 때도 불편하죠. 이런 불편함이 표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직되고 어색한 모습이 되기 쉬워요. 패션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핏은 가격보다 중요하다. 옷이 비싼지 싼지는 한눈에 안 보이지만 핏이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나 즉시 알아봅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옷도 핏이 안 맞으면 싸 보이고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핏이 완벽하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75세 할머니셨는데 몸무게가 65kg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는 80kg으로 보였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잘못된 사이즈 때문이었어요. 모든 옷이 한두 치수씩 큰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이즈로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오히려 실제보다 10kg 가벼워 보이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핏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몸에 맞지만 딱 붙지 않는 적당한 여유의 핏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깨는 정확히 맞추고 허리와 힙은 살짝 흐르는 듯한 라인을 고르십시오. 그 순간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완벽한 핏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상의부터 보겠습니다. 어깨선은 어깨 끝점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어깨선이 밖으로 나가면 너무 크고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작은 거예요. 소매 길이는 팔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목뼈 위 센티미터 정도까지 오는 게 적당합니다. 가슴 둘레는 버튼을 채웠을 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해요. 너무 여유가 많으면 헐렁해 보이고 너무 타이트하면 불편합니다. 길이는 엉덩이를 반 정도 덮는 정도가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하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는 숨을 쉬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엉덩이 부분은 주름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맞아야 합니다. 바지 길이는 신발에 따라 조절하는데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을 때는 발등이 살짝 보일 정도, 플랫슈즈를 신을 때는 발목이 보일 정도가 좋습니다. 니트의 경우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니트는 소재 특성상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타이트하게 느껴지더라도 입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니트를 살 때는 현재 몸에 딱 맞는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코트나 재킷 같은 아우터는 어떨까요? 아우터는 안에 옷을 입고 있는 거라서 약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면 실루엣이 무너지죠. 팔을 앞으로 교차했을 때 등 부분에 당김이 없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소매는 안에 입은 옷의 소매보다 1cm 정도 길게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옷의 색깔보다 디자인보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사이즈와 핏입니다. 핏이 맞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은 옷도 제값을 못합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옷 내 몸에 맞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거 입고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옷차림에서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알아볼 차례죠. 60대 이후 가을에 입으면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가을 패션의 핵심 법칙들입니다. 첫 번째, 컬러 매치의 힘. 색이 얼굴을 바꿉니다. 여러분, 옷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색입니다. 디자인보다도 가격보다도 색이 먼저 인상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패션 실험을 했어요. 같은 사람이 다른 색 조합으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검정 플러스 검정 조합을 입었을 때는 피곤해 보이세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라는 반응이 나왔고 네이비 플러스 카멜 조합을 입었을 때는 오늘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어디서 옷 사셨어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카멜은 가을의 대표색이죠.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피부톤이 웜톤인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카멜 코트나 가디건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품격 있어 보입니다. 카멜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색이에요. 버건디는 깊이 있고 우아한 색입니다. 와인 같은 이 색은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무게감을 줍니다. 버건디 니트나 스카프를 활용하면 쉽게 가을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이 색은 고급스러움과 성숙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색입니다. 올리브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색입니다. 너무 튀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일상복으로 입기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색 가디건이나 셔츠는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 색은 지혜와 평온함을 상징하기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려요. 네이비는 검정보다 훨씬 짙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쿨톤 피부에 잘 어울리고요. 네이비는 거의 모든 색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코디하기도 쉽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색이라.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완벽해요. 이제 색 조합의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가을 최강 컬러 조합 7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비 플러스 카멜, 가장 안전하고 고급스러운 조합입니다. 네이비 니트에 카멜 코트를 매치하거나 네이비 바지에 카멜 스웨터를 입으시면 돼요. 둘째, 올리브 플러스 베이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조합입니다. 올리브색 상의에 베이지 바지나 스커트를 매치하면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셋째, 버건디 플러스 그레이,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조합이에요. 버건디 니트에 그레이 재킷을 입거나 그레이 바지에 버건디 블라우스를 매치하면 됩니다. 넷째, 브라운 플러스 크림, 따뜻하고 포근한 인상을 주는 조합입니다. 브라운 가디건에 크림색 셔츠나 크림색 니트에 브라운 바지를 입으시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다섯째, 차콜 플러스 화이트,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조합이에요. 차콜 재킷에 화이트 셔츠는 클래식의 정석이고 어디에 입고 가도 단정해 보입니다. 여섯째, 머스타드 플러스 다크 데님, 활기차고 젊은 느낌을 주는 조합입니다. 머스타드 니트에 다크 진을 매치하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일곱째, 딥그린 플러스 아이보리, 신선하고 품격 있는 조합이에요. 딥그린 블라우스에 아이보리 바지나 스커트를 입으면 자연스럽고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컬러 심리학의 비밀도 알려드릴게요. 각 색깔이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다르거든요. 네이비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줘서 비즈니스에 최적이고, 카멜은 따뜻함과 고급스러움을 줘서 일상에 완벽합니다. 올리브는 자연스러움과 지혜를 전달해 편안한 만남에 좋고, 버건디는 우아함과 성숙함을 보여줘서 특별한 날에 어울려요. 여러분, 옷의 색을 바꾸는 건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빛, 그리고 인생의 무대 위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색은 나를 살리는 색인가, 죽이는 색인가? 그 대답이 곧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소품 하나로 품격.
작은 것이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의외로 옷 자체가 아닙니다. 옷을 전부 새로 사지 않아도 작은 소품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카프의 마법부터 보겠습니다. 스카프 하나로 얼굴 주변에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목주름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얼굴색은 더 환해 보이죠. 가을이 되면 피부톤이 쉽게 칙칙해집니다. 이때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감의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둘러주면 얼굴빛이 환해지고 단번에 고급스러워집니다. 스카프 매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파리지엔 스타일로는 목에 한 바퀴 돌려서 앞에서 살짝 비틀어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로는 어깨에 자연스럽게 걸쳐서 한쪽 끝을 등 뒤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클래식 스타일로는 목에 느슨하게 걸고 양끝을 앞으로 늘어뜨리는 것도 우아합니다. 다음은 벨트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벨트를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벨트는 몸의 비율을 다시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니트나 코트 위에 얇은 벨트를 매면 허리가 잡히면서 키가 커 보이고 몸도 고다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옷에는 브라운 가죽 벨트가 강력한 포인트가 됩니다. 벨트 색깔 선택에 황금 룰을 알려드릴게요. 신발과 같은 색으로 매치하면 통일감이 생기면서 세련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 구두에는 브라운 벨트, 블랙 구두에는 블랙 벨트 이런 식으로요. 구두의 완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끝이 그 사람의 디테일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옷은 멀쩡한데 다른 신발 하나 때문에 전체 인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을 신발의 베스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로퍼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죠. 브라운이나 버건디 색상이 가을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앵클 부츠예요.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클래식 펌프스입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느낌을 주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가방입니다. 가을에는 구조적이고 단단한 형태의 가방이 좋습니다. 토트백, 사첼백, 구조적인 숄더백 같은 것들이요. 색상은 브라운 계열이 가장 가을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패션은 큰 돈을 들여서 옷장을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품 몇 개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작은 디테일을 보고 전체 이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우터의 법칙. 가을의 품격은 겉옷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아우터입니다. 옷차림이 조금 단조롭더라도 겉에 어떤 아우터를 걸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트렌치 코트입니다. 가을 패션의 상징 같은 아이템이죠. 허리끈을 가볍게 묶어주면 체형을 정리해주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특히 베이지나 카멜톤의 트렌치 코트는 어떤 옷과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트렌치 코트를 고를 때는 길이가 중요해요. 너무 길면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짧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무릎 아래 10cm에서 15cm 정도가 가장 예쁜 비율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카디건입니다.
니트로 된 가디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늘어진 가디건은 늘어지고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어깨선이 잘 맞고 길이가 적당한 가디건을 선택해야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디건을 입을 때는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쪽 두세 개의 단추만 채우고 위쪽은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재킷입니다. 재킷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감을 입는 옷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형이 살짝 무너질 수 있는데 재킷 하나로 어깨선이 정리되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재킷색은 차콜, 카멜, 네이비 같은 톤 다운된 색상입니다. 여기에 흰 셔츠나 단색 니트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코트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코트가 필요하죠. 코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옷이라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을 코트로는 울코트가 가장 좋아요. 보온성도 좋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터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준다. 옷이 조금 단순해도 겉옷만 제대로 걸치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액세서리는 최소화. 하지만 포인트는 확실히 여러분 가을 패션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과하면 우아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액세서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적을수록 좋다. 하지만 아예 없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원포인트 액세서리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귀걸이를 한다면 목걸이는 생략하고 목걸이를 한다면 귀걸이는 작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반지는 한 손에 하나씩만, 시계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가장 품격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진주 액세서리는 60대 이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예요. 진주 귀걸이나 진주 목걸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완성됩니다. 크기는 1cm에서 1.5c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눈에 안 띄고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 보여요. 패션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추측한다고 합니다. 장식이 과하면 과시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단정한 액세서리는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세서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걸이 하나,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포인트는 확실하게 주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절제된 장식은 우아함을 만들고 과한 장식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웃는 얼굴이 최고의 패션. 표정이 옷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피해야 할 패션과 반드시 챙겨야 할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색, 소품, 아우터, 액세서리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어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 옷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니트와
가디건을 걸쳤더라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그 옷은 값비싼 명품처럼 빛이 납니다. 패션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표정은 사람의 영혼을 감싼다.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는 미소이고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한 건 젊어 보이는 억지 패션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입니다. 웃는 얼굴은 주름조차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흔적으로 바꿔집니다. 실제로 같은 옷을 입고도 표정에 따라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무표정한 사진과 미소 짓는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미소 짓는 사진에서는 평균 5살 정도 젊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옷의 평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옷인데도 미소 짓는 사진에서는 더 고급스럽고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표정이 옷까지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을은 계절 그 자체만으로도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표정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으로 품격을 갖추되 마지막에 미소를 더하면 그 자체로 완성된 가을 패션이 됩니다. 결국 진짜 멋은 옷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옷이 얼굴빛을 바꾸고 소품이 분위기를 바꾸고 아우터가 태도를 바꿔준다면 웃는 얼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올가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옷장을 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전 상황별 코디법을 알려드릴게요. 막상 옷장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다 알죠? 문제는 옷 잘 입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 뭐 입지? 이 모임에 이 옷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늘 입던 낡은 니트, 편한 트레이닝을 다시 꺼내 입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거울 속 내 모습에 먼저 실망하고 밖에 나가면 괜히 주눅듭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죠. 먼저 동네 마실 나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집 앞인데 뭐 어때 하면서 늘어진 트레이닝을 걸치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하긴 하지만 금세 지쳐 보이고 초라한 인상까지 줍니다. 동네 마실 코디의 핵심은 편하지만 단정하게입니다. 베이지 니트에 네이비 가디건을 가볍게 걸치고 하의는 다크 진이나 편안한 슬랙스를 선택하세요. 발에는 편안한 로퍼나 깨끗한 스니커즈를 신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나가면 완벽해요. 과하지 않은데 단정하고 이웃이 마주쳐도 당당합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친구들과의 모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동호회 모임에 나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무난하게 검정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화는 활발한데 내 옷차림 하나 때문에 분위기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겁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친구 모임 코디의 핵심은 세련되지만 과하지 않게입니다. 카멜 블라우스에 차콜 재킷을 매치하거나 버건디 니트에 베이지 가디건을 걸치는 것도 좋아요. 하의는 블랙이나 네이비 슬랙스가 안전합니다. 액세서리로는 진주 귀걸이와 심플한 가죽 가방을
매치하시면 됩니다. 신발은 굽있는 펌프스나 앵클 부츠가 좋아요. 이렇게 코디하면 색 하나만 달라져도 인상이 환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옷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에는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손주 학교 행사나 결혼식, 돌잔치 같은 곳에서는 우아하고 품격 있게가 목표입니다. 손주 학교 행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발표회나 운동회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모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괜히 젊어 보이고 싶다고 반짝거리는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꾸몄다, 튀려고 한다는 인상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품위와 편안함입니다.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 그리고 목에는 은은한 스카프 하나만 둘러보세요. 하의는 깔끔한 슬랙스나 무릎 길이 스커트를 선택하고 구두까지 깔끔하게 신으면 과한 티 없이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살아납니다. 손주는 물론이고 친구 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은 행사 자체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해도 좋아요. 버건디 원피스나 네이비 정장 세트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얇은 가죽 벨트로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카멜색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세요. 가방은 구조적인 핸드백이나 작은 클러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액세서리를 조금 더 신경 써도 괜찮아요. 진주 목걸이에 매치되는 귀걸이, 우아한 시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발은 굽이 너무 높지 않은 펌프스가 가장 안전하고 우아해 보여요. 레이어링의 기술도 중요해요. 가을은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레이어링이 필수입니다. 기본은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 순서로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얇은 셔츠 위에 니트, 그 위에 가디건이나 재킷을 입는 식으로요. 레이어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색상 조화입니다. 너무 많은 색을 섞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기본색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포인트색을 하나 더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를 기본으로 하고 카멜을 포인트로 하는 식으로요. 색상 레이어링도 중요한데 안쪽은 밝은 색,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을 입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 베이지 니트, 네이비 재킷 순서로 입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얼굴 주변이 밝아져서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소재 믹스도 고급 테크닉 중 하나예요. 한 가지 소재만 입으면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크 블라우스에 울 가디건, 코튼 바지를 매치하면 텍스처의 다양함이 살아나면서 더 풍성해 보입니다. 가을 소재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울과 캐시미어는 가장 가을다운 조합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죠. 코튼과 리넨의 조합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실크와 울의 조합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계절감도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너무 얇은 소재나 너무 두꺼운 소재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소재가 좋아요. 면이나 울, 폴리에스터 혼방 정도가 가을 날씨에 딱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 옷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멋있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자신감 있는 자세도 중요해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같은 옷을 입어도 자세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게 만들어요. 걸음걸이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빨리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지 말고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걸으세요. 특히 굽있는 신발을 신을 때는 더욱 조심해서 우아하게 걸어야 합니다. 손 동작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경직된 동작보다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손 동작이 좋아요. 가방을 들 때도, 문을 열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모든 동작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패션은 결국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 옷 한 벌로도 충분히 품격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똑같이 입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만의 개성을 살릴 때입니다.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내 스타일을 정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캐주얼, 내일은 클래식, 모레는 트렌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입으면 정체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 스타일의 기본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옷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해요. 충동적으로 사기보다는 내 옷장에 있는 옷들과 잘 어울리는지, 정말 자주 입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사세요. 한철 입고 많은 옷보다는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정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1년에 2번 정도는 옷장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낡아서 보기 싫은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옷장이 정리되면 코디하기도 쉬워지고 필요한 아이템이 뭔지도 명확해집니다. 옷 관리도 중요해요. 좋은 옷을 오래 입으려면 관리가 필수입니다. 세탁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고급 소재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세요. 옷을 걸 때도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적절한 행거를 사용하고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 곳에 보관하세요. 신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구두는 정기적으로 크림을 발라주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를 넣어두세요. 운동화는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세탁하거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 관리도 잊지 마세요. 진주는 산성에 약하니까 향수나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보관하세요. 금속 액세서리는 습기를 피해서 보관하고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가을이 되면 여름 옷은 깨끗이 세탁해서 정리하고 겨울 옷들을 꺼내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때 필요한 아이템이 뭔지, 교체해야 할 것이 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점점 내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전신 검정 대신 네이비와 카멜 조합을 해 보시거나 낡은 니트 대신 새로운 니트 하나를 장만해 보시거나 스카프 하나로 포인트를 주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패션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어울리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는 패션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을 그리고 품격 있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을 패션 고민이나 성공 사례를 들려주세요. 특히 오늘 소개한 컬러 조합 중에서 어떤 것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 또 가장 도움이 된 팁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패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도 또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도우며 더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옷은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마음이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고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품격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이런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가을 여러분 모두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빛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패션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